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법원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부진을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시는 우선 1차 계고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주병원 측은 행정권력의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이 강제 집행 계고장을 들고 청주병원에 들어섭니다. 청주시가 지난달 청주병원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1차 계고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3차 계고장까지 전달되는데 이때까지도 자진 퇴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주병원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 청주시는 지난 2019년 178억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청주병원은 이전을 거부해왔습니다. 시장이 교체된 후 청주시는 강제 집행 절차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액수를 45억까지 늘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음 2차, 3차 독촉 후에 그 이후에도 강제 퇴거가 잘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강제 집행 절차를 밟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가 부지 교환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16년에 일방적으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며 책임 소재를 시로 돌렸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행정권력의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같이 어울려져서 살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행정이고 행정행위이고 그래서 행정권인데 행정권이라는 단어를 행정권력으로 오해하는 건 아니신지. 옛 지북정수장 부지의 수의 매각이 공유재산법 위반 문제로 무산되며 현재로서는 청주시와 청주병원 사이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 다만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금액을 낮추거나 취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 방서지구에 조성 중인 대규모 공원 녹지가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서조합이 아파트 개발 대가로 공원을 만들어 청주시에 넘겨줘야 하는데 시공 상태가 부실해 청주시가 계속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방서지구의 한 공원 녹지입니다. 4년 전 방서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와 함께 조성된 곳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공원 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식재된 수목도 빈약하다고 말합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냥 휑하다는 느낌이 먼저 가장 많이 들죠. 부지에 비해서. 인근 어린이 공원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풀로 가득한 모래 놀이터는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고 공원 바닥 곳곳에는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어린이 공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이 담배꽁초가 포함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이토록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주시는 방서도시개발조합이 조성한 5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녹지에 대해 5차례나 보완을 요청하며 시설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이 약속한 설계대로 녹지를 조성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런 공원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민들에 제공하기는 지금 상황에는 어렵고요. 조합 측은 과거 집행부 교체와 도로시설 구축 등 각종 문제와 맞물려 공원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원 준공 승인이 늦어지면 조합에도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고사수목 교체 등 보완 사항을 충족하도록 시공사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준공은 벌써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공원 녹지 조성은 하세월인 방서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의 준공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낸 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사고 부담이 적은 렌터카를 빌려 한 차에 여러 명씩 타서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는데 범행에 가담한 21명 중 미성년자도 7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려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이 주행 중이던 차선으로 택시가 끼어들자 후미를 들이받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2살 A씨 등 21명이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일으킨 고의 사고들로 차선 변경 실수가 잦은 교차로들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충주시 문화동 호수 사거리에서 동일 유형의 신고가 8차례나 반복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교차로에서 이제 차선 변경 실수를 하는 차량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한 8건 정도 접수가 되고 렌트카 차량이었으며 운전자들도 인물이 비슷했고 이들은 보험료 할증 등 사고 부담이 적은 렌터카로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동네 선후배나 친구 사이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한 번 사고를 낼 때 서너 명씩 함께 타 더 많은 합의금을 챙겼습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충주 일대에서 13번의 사고를 내고 타낸 보험금은 1억 200여만 원. 주로 20대인 일당 중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도 7명이나 있었습니다. 내가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을 해서 이게 고의 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의로다가 사고를 낸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그 블랙박스를 보존을 하셔갖고 경찰에 신고를. 경찰은 이들 중 19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군 복무 중인 2명은 군 수사대로 넘겼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최근 5년간 충북교육청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넘긴 2월 예산이 연평균 1,4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로 같은 기간 불용액은 연평균 81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의원은 사업비를 과대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해 교육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5년간 적자 규모가 전국 공항 가운데 6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의 최근 5년 누적 단기 순손실 규모는 416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간 단기 순손실이 가장 많은 공항은 무안공항으로 838억여 원에 달했고 양양공항, 여수공항이 뒤를 이었으며 청주공항은 6번째로 적자액이 많았습니다. 워라밸 기획 순서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은 이제 기업 현장에서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 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지역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이른 퇴근을 준비합니다. 2년 전 주 4.5일제를 도입하면서 생긴 풍경입니다. 자기 개발에 목말랐던 30대 회사원은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연주에 몰두합니다. 일찍 평일날 퇴근함으로써 평상시에 배워보지 못했던 이런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악기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3살 아이를 기르는 직장 여성은 어린이집에 들러 반갑게 딸을 만납니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신나게 놀아주고 동화책도 읽어주며 평소 못다한 아이와의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평일에 시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금요일 날 일찍 끝나서 애기랑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경영 노무 컨설팅을 주로 하는 이 업체는 주 4.5일제 도입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직원 복지가 결국 생산성을 높일 거라는 판단에 따라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저희들도 시험적으로 할 때는 참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엄청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회사에서는 이제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채용 플랫폼이 직장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내복지 1순위로 가장 많은 23.4%가 주 4일제를 꼽았습니다. 지난 2015년 주 4일제를 도입한 아이슬란드는 노동 생산성이 연 3.8%나 향상되자 노동자의 85%까지 확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주 4일제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지만
4.5일제는 사내복지 차원에서 도입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정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대상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과기부 장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조승래 의원 등 14명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정비 사업에 나섭니다. 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예산 17억여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200개소를 대상으로 노면 표시 정비와 표지판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이륜차 생산 1위 업체인 DNA 모터스가 충주시 동충주 산업단지에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본사와 공장을 옮기는 협약을 충주시와 맺은 DNA 모터스는 앞으로 350억 원을 투입해 12,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합니다. 2018년 대림자동차 공업에서 분할한 DNA 모터스는 국내 오토바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 괴산 김장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유기농 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김장 문화체험, 배추 쿠킹쇼 등 다양한 김장 프로그램이 마련된 올해의 김장축제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김장하기 체험객 50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체험비는 배추 20kg과 속재료 7.5kg 기준 13만 5천 원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고 정영성 하사에게 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고 정영성 하사의 유족에게 직접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종전 이후 차량 사고로 순직한 고 정 하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